안녕하십니까. 이번 동영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으면 먼저 누워버린 배신자들이 다시 일어서서 돌아온다, 이런 데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입니다. 이게요, 벌써 50% 넘어선 게 여러 개 나옵니다. 그런데 안정적으로 50%를 넘었는데 60%까지 간다, 이러면 기존의 배신자들이 타겟 또 눈치 보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게 원래 정치나 인생사의 모든 게 불변의 진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인간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원래 바람이 불면 부는 방향에 맞춰서 바람보다 먼저 누워버리는, 이게 대부분의 인간의 약한 모습이죠.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이유는 없다 봅니다. 저 자신도 그런 면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누구나 강하게 원칙과 소신에 따라 바람에 맞서서 광풍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눈치 보다가 대세 쪽으로 누워버리는 거죠. 더한데 약삭빠른 기회주의자들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올 것 같은 예감만 들어도 미리 누워버리는 이런 자들이 많죠. 그러면 벌써 저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폭등하고 있잖아요. 이미 50% 넘어선 게 많고 폭등하고 있으니까 벌써 조금씩 누웠던 자들이 눈치를 보면서 조금씩 돌아오는 이런 현상을 봅니다.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받아줘야죠. 처음에 대통령이 배신하고 눈치 보기 먼저 들어누웠던 사람들이 딱 정찰해서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폭등하네, 이제 바람이 방향이 좀 바뀔 수 있나, 이러면서 돌아오면 우리가 따뜻하게 껴안아줘야 됩니다. 그건 너무 너 배신자로 배신했다가 왜 돌아오니 이렇게 욕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래 봅니다. 크게 한 네 부류로 나눠보고 싶어요. 돌아오는 사람들. 첫째는 국민의힘 의원들하고요. 그 다음에 언론들. 그리고 중요한 게 요즘 법조계. 그리고 공무원들, 일반 공무원들. 이런 네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윤상현 의원, 그 다음에 김민전 의원, 거의 그 정도 외에는 거의 다 눈치 보면서 야, 이제 윤석열 대통령 끝났네, 어떻게 해야 되나, 빨리 탄핵하고 조기 대선 준비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눈치만 보고 관망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솔직히 권영세,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면적으로 투쟁하는 건 아니었어요. 한동훈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배신자들은.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덩달아 국민의힘의 지지율 따라오르니 이제는 대통령을 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강하게 방어를 하는 권영세 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대통령 구속한 검찰총장도 사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심우정이. 권성동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많은 친윤 의원들이 이제는 싸울 만하다, 이러면서 지지율이 오르니까 대통령 쪽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한동훈 잔당들, 조경태나 또는 김상욱이, 그 다음에 김혜지, 한지아, 아직도 잔당들이 좀 남아있긴 한데요. 그거 얼마 안 됩니다. 이제 한 줌도 안 되는 잔당들이 남아있는데, 그런데 배신자 프레임에 걸린 사람은 정치 생명 끝난 거죠. 그 외에는 많이 대통령 쪽으로 돌아오고 있다. 우리가 이걸 너무 비난할 게 아니고요. 세상 인심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처음에 경험하니까 다 거리두기 하다가 이제 지지율이 폭등하니까 돌아오는 거. 그래도 안 돌아오는 것보다 낫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그 포용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벌써 이제 그 바람의 방향이 바뀌니까 돌아오고 있는 이게 첫째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모습입니다. 첫째. 또 이제 그 언론은 어떻습니까? 언론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는요 완전히 막 계엄 이후에 광풍이 몰아치니 전부 윤 대통령을 엄청나게 비판하던 신문들이 요즘 이게 은근슬쩍 이재명이하고 이게 양비론으로 좀 바뀌더니 요즘은 이제 뭐 대통령을 옹호하는 글들도 이게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문이 뭐 보수 정론지라고 자기들은 이야기하지만 말은 안 되죠. 바로 이게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예요. 아직도 이게 동아나 중앙은 아직 멀었어요. 아직도 이게 저 반대쪽으로 이게 그 좌파 쪽으로 들어누워 있고요. 그나마 이게 요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요. 처음에 이제 그 대통령 비판하다가 어느 정도 이재명 쪽으로 약간 양비론 가다가 요즘 이게 보면 대통령을 약간 이게 옹호하는 듯한 이런 게 그 글들이나 칼럼 기사들이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졸속 탄핵 심판이 안 된다든지 또는 이제 구속이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논조가 조금씩 왜 조선일보도 깜짝 놀란 거야. 와 보수의 우리나라 40~50%가 대통령 지지하면서 보수가 다시 결집하니까 그래서 조중동 신문을 끊어버려야 된다. 절독. 이게 놀란 거예요. 놀란 거야. 바로 이게 그 바람의 방향이 살짝 바뀌고 있다는 걸 알고 먼저 들어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서 눈치를 보면서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죠. 상황이에요. 이것도 이게 그 너무 조선일보만 욕할 게 아니고 오늘 게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이런 거는 더 비판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그 외 신문은 논할 가치도 없는 뭐 한글레 신문이나 경향신문 이런 거는 논할 가치도 없는 좌파 찌라시 신문이 이런 거는 그냥 논할 가치도 없고요. 소위 대형 메이저 신문 중에도 그렇다. 벌써 그 조선일보 방향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 법조 개혁이 좀 많이 바뀌어요. 요즘 이게 그 판사들이요. 이번에 중앙지법의 그 김석범 판사요. 그 다음에 그 최민혜 판사. 쉬운 거 아닙니다. 이런 게 옛날 같으면 이게 광란의 분위기 계엄 직후면요. 어떻게 그 검찰이 10일 대통령 덕구속에 수사하겠다는데 그렇게 불허한다?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법리에 맞는 결정이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뭐 저는 아예 처음부터요. 공수처는 처음부터 이중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공수처가 이제 그 직접 수사해서 기소까지 할 수 있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사만 하고 기소는 못하는 사건 두 가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의 경찰은 공처가 수사도 하고 자기들이 기소까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이 있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공처가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게 그 수사권하고 기소권까지 다 가지는 사건은 자기들이 완전하게 처리하니까 이런 경우는 이게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든지 뭐 구속영장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 봐요. 왜 자기들이 영장 청구해서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면 되죠. 근데 중요한 게 우리 이번에 대통령 내란죄는요. 공처가 수사만 할 수 있지 기소권이 없잖아요. 이거는 저는 이게 경찰하고 똑같다 봐요. 경찰이 수사만 할 수 있지 기소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처가 이게 대통령의 내란은 뭐 내란도 아예 안 돼도 그걸 떠나서 100번 양보해서 뭐 한다 하더라도 이게 수사권만 있지 기소권이 없잖아요. 공수처 사건 중에 공수처가 대부분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요. 저는 아예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이 없다고 봐요. 경찰하고 똑같다 봐요. 경찰은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하다가 필요하면 검찰을 통해서 영장 청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이번에 공처는요.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권만 있지 뭐 직권남용 하더라도 수사권만 있지 기소권은 없잖아. 그거 분명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게 독자적인 구속영장 청구권 자체는 없다 봐요. 이때는 이게 경찰하고 권한이 똑같잖아요. 이런 경우는 한마디로 영장 청구하려면 검찰을 통해서 청구해야 된다 이래 봐요.
근데 이자들이 서부지방법원에 차은경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했잖아. 기소권도 없는 수사기관은 경찰하고 똑같다 봐요.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가 이중적 성격이 있다는 거죠. 기소권까지 다 가지는 경우는 검사하고 똑같지만 그렇게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이런 사건은 경찰을 봐야 돼. 그러면 이게 독자적인 영장 청구이 없다 봐야 돼. 검찰 통해서만 중앙에 했어야지. 그러니까 저는 서부의 구속영장 청구가 원천적으로 불법이라고 봅니다. 제처럼 보는 분이 법제처장 이완규 이분 대단한 실력자거든요. 법제처장 이완규 이분이 국회에서 답변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도 아예 서부의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권 독자적으로 그 자체가 없다. 이거는 검찰을 통해서 중앙으로 검찰 통해서 해야 된다. 왜? 우리 헌법에 영장 청구권이 검사한테 있는데 이때 검찰은 기소권이 있는 완전한 수사와 기소권이 있는 완전한 검찰 이것만 영장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이번 사건처럼 공처가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권 자체가 없는데 기소권이 없는 이런 기관이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해가 막 구속했다가 나중에 검사가 야 이거 기소 안 돼. 기소 안 해버리면 억울하게 구속된 거잖아요. 억울하게. 그러니까 제 말은 공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독자적인 영장 청구도 없다 봐야 돼요. 수사하다가 필요하면 검찰을 통해서 받아야지. 왜? 검사가 기소할지 안 할지는 검찰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요, 지금 이게 양심적인 이제 판사들이 노잖아요. 중앙지법의 김석범, 최민혜 이런 판사들이 노고요. 그 외에도 현직 판사들 청주지방법원장 임병열 그다음에 부산지방법원의 또 부장 판사들 성검석 많이 노잖아요. 그다음에 대법원의 백지혜 연구원 이런 식으로 양심적인 법조인들이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원래 배신해가 돌아온 건 아니죠. 근데 양심적인 법조인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모르죠. 또 먼저 돌아놓은 배신자들도 눈치 보고 돌아올지 몰라요. 나중에 봅시다. 심우정이나 이게 박세현 이런 배신자들도요. 나중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막 50, 60 되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이재명이 잡아였고 이렇게 할지 모르죠. 이게 인간 세상에 참 누구나 인지상정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제 배신자들이 대통령 지지율이 확 올라가면 또 눈치 보고 슬그머니 이쪽으로 오는 거. 저는 그걸 그래도 깨안아줘야 된다 봐요. 돌아오는 게 낫죠, 그나마.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소신 있는 양심적인 법조인들이 목소리 낸 거,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 외에 눈치 보다가 대통령에게 배신했던 자들도 지지율이 뜨면 넘어올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심우정이나 이런 자들도 나중에 지켜봅시다.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는 이제 관료들 있잖아요. 관료들이 원래 눈치 엄청 봅니다. 다 지지율 따라갑니다. 대표적인 게 최상목이죠. 최상목 권한대행 처음에는 막 놀래가 쪽지 같은 걸 경찰에 갖다 주고 대통령이 준 쪽지 내용도 별 것도 아닌데 아무 문제 안 되는 거 막 경찰에 갖다 주고 처음에는 엄청나게 그랬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하나씩 임명하고 이렇게 완전히 바람이 불 것 같으니까 그냥 들어 누웠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바람의 방향이 좀 바뀔 거 가면요. 최상목이 누웠다가 이제 일어서 가지고 이쪽으로 살짝 넘어올지 몰라요. 저는 그걸 비판할 필요 없다 봐요. 대표적인 게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고요. 그 다음에 마흔의 임명 있잖아. 마흔의 임명 이거 안 하면요. 최상목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원래는 들어 누웠잖아. 저쪽으로 배신하고. 근데 이제 지지율이 뜨니까 정신 차려보고 큰일 났다. 이제 보수가 결집하네? 그럼 나도 내가 원래 대통령 보수니까 이쪽 돌아온단 말이야. 그러면 내란 특검을 거부권 행사하고 그 다음에 마흔의 임명만 막아내면 그러면 저는 바꿔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처음에는 막 10%대 지지율로 경험하니까 완전히 그냥 들어누워버린 미리 바람도 불기 전에 이런 갑자기 배신자들이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50% 육박하고 이러니까 서서히 눈치를 보고 있다. 바로는 안 들어오지. 처음에는 양비론으로 윤석열도 나쁜데 이재명이 더 나빠.
뭐 이런 식으로 양비 노릇으로 한쪽 다리를 살짝 긁죠. 그런데 나중에 진짜 대통령이 막 지지율 60 폭등하면 언제 그랬나 하듯이 이재명이 막 욕하면서 다시 대통령 쪽으로 오면서 대통령 왜 구속해? 대통령 왜 조를 속으로 탄핵하려고 그래? 막 이런 식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바꾼다. 지금 벌써 그런 조짐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뭐 저는 결론적으로 그런 배신자들 뭐 끝까지 배신하는 자보다는 낫잖아요.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아오면요. 우리가 포용해주고 끼안아줘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이제 서서히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람의 방향이 완전히 그때는 광풍이 거의 뭐 이재명 쪽으로 완전히 이재명 쪽으로 모든 게 쏠리는 이런 광풍이 불었다면 이제는 윤석열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부분에서 특히 국민의힘이나 정치권, 그 다음에 조선을 포함한 언론, 그리고 법조계, 그리고 이제 관료들 전부 다 윤석열 완전히 돌풍이 불면서 서서히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돌아눕고 있다. 이 현상은 뭐 저는 상당히 그래도 희망적이다. 왜? 그 사람들에게 너무 욕하기 전에 좀 희망적이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윤석열 바람이 세질수록 많은 분들이 다시 돌아놓을 것이다. 이거는 상당히 희망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